내 아들이 내 고향 땅을 팔았다. 나 몰래. 나는 몰랐다. 아니, 몰라야 했다. 글자를 몰랐으니까. 계약서가 뭔지도 몰랐으니까. 그냥 서울 가 있으면 된다고 했었다. 나는 짐 싸서 올라갔다. 근데 있잖아, 그게 내 인생을 바꿨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내 도장을 내가 찍었다. 내 이름은 박순분이다. 올해 76. 충청도 산자락에서 태어났다. 6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어머니 혼자 우리 오남매 키우느라 학교는 꿈도 못 꿨었다. 글자 배울 나이에 나는 소먹이로 산을 다니고 있었으니까. 19살에 시집왔다. 전라도 한평 이 작은 마을로. 남편은 말수가 적었었다. 근데 손이 참 많이 움직이는 사람이었다. 새벽에 일어나서 밤에 눕기까지 그 손이 멈추는 걸 본 적이 없었다. 읍내 나갈 일이 있으면 남편이 다 했었다. 계약서도 도장 찍는 일도 약국에서 약 받는 것도 내가 글자를 몰랐으니까 나는 그냥 남편 옆에 서 있었다. 그게 50년이다. 남편이 먼저 간 건 3년 전이다. 뇌졸중이었는데 갑작스러웠다. 아침에 밥 먹다가 숟가락을 떨어뜨리더니 그게 마지막이었다. 남편이 없으니 세상이 참 좁아지더라. 버스 타러 가도 어느 버스 탈지 몰랐고 읍내 병원 가도 접수 용지를 못 썼었다. 딸이라도 있었으면 나았을 텐데 우리는 아들만 하나 뒀었거든. 그 아들이 서울 가서 산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다. 아들 이름은 종수, 며느리는 민경이. 결혼하고 처음엔 종종 내려왔었다. 근데 거기서도 살기 바쁘다 보니 언제부터인가 명절이 되어도 어머니, 올해는 차가 너무 막혀서 이런 문자가 오기 시작했었다. 문자가 왔는지도 나는 이웃집 순희 씨가 읽어줘서 알았었다. 나는 휴대폰 글자도 몰랐으니까. 그래도 괜찮았다. 나는 아들한테 뭘 바란다는 생각을 별로 안 했었거든. 봄이면 고구마 심고, 여름이면 깻잎 따고, 가을이면 배추 절이고, 이웃집 순희 씨랑 이장 내외랑 가끔 막걸리 한잔 하면서 그게 내 전부였다. 그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했었다. 이장 양진수 씨는 원래 서울 사람이었다. 젊을 때 귀농해서 여기 왔었는데 처음엔 동네에서 텃세가 심했었다. 외지 사람 왔다고 아무도 안 받아줬었거든. 그때 우리 영감이 그 사람한테 자기 창고를 빌려줬었다. 농기계 쓸 데 없다고. 그러면서 옆에서 이것저것 가르쳐 줬었고, 내가 밥도 갖다 줬었고, 그렇게 몇 년이 지나니 동네 사람들이 조금씩 마음을 열었었고, 결국 그 사람이 이장까지 됐었다. 아버님, 고맙습니다. 저 여기 뿌리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영감이 그랬었다. 뿌리는 땅이 잡아주는 거요. 자네가 땅을 대하는 걸 보니까 됐어. 그때부터 이장은 우리 집을 자기 부모님 댁처럼 드나들었다. 영감이 돌아가신 뒤에도 밭일 힘들 때 가끔 도와줬었고, 명절 때 제 어머니 드리는 것처럼 과일 한 박스씩 갖다 놓고 가곤 했었다. 내가 세상에 기댈 사람이 몇 없었는데 이장은 그 몇 중에 하나였다. 작년 봄이었다. 동네에 갑자기 양복 입은 사람들이 드나들기 시작했었다. 여기저기 사진 찍고 뭔가 제고하더라고.
동네 옆으로 도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돌았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땅값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었지. 나는 그때 몰랐었는데 서울에서는 이미 다른 얘기가 오가고 있었었던 거다. 얼마 뒤에 아들 내외가 갑자기 내려왔었다. 오는 날 연락도 없이. 나는 반가웠었다. 얘네들이 웬일이지? 밥 차리려고 냉장고 열었는데 민경이가 괜찮아요. 어머니, 그냥 편하게 계세요 하더라고. 밤에 아들이 나한테 그러는 거다. 어머니, 저희가 모시고 싶어서요. 서울로 잠깐 올라오시면 안 될까요? 거기 있으면 좋은 것도 많고, 저도 자주 볼 수 있고, 아니, 갑자기 무슨 소리여. 나 여기 살아. 밭도 있고, 밭이야 잠깐 비워도 되잖아요. 어머니 건강도 챙겨드리고 싶고요. 나는 그때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었다. 평소에 명절에도 잘 안 오던 아들이 갑자기 모시고 싶다니. 근데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었다. 아들인데. 그리고 솔직히 서운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스스로 다독이는 게 습관이 됐었으니까. 이장이 그 낌새를 챈 건 우연이었다. 읍내 부동산에 볼 일이 있어서 들렀다가 종수 이름으로 내 땅 매물이 나와 있는 걸 봤었던 거다. 그것도 상당히 큰 금액으로 이미 매수자까지 붙어 있는 상태였었다. 계약일이 다음 주였었고 이장은 부동산 사장한테 물었었다고 했다. 이 땅 주인이 직접 나온 거냐고 그랬더니 아들이 대리로 진행 중이라고 했었다고. 어머니는 서울에 올라가 계신다고. 이장은 그 자리에서 짐작이 됐었다고 했었다. 나중에 나한테 그러더라고. 어머니, 저 그날 부동산 사장 얼굴 보면서 알았어요. 이건 어머니가 모르는 채로 진행되는 거구나. 아버님 살아계셨으면 절대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이장은 그날 밤 잠을 못 잤었다고 했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아들이 잘못하고 있는 건데 남의 집이래 내가 나서도 되나? 근데 어머니가 글자를 모르셔서 계약서 내용을 아실 수가 없는데. 어머니 재산인데. 이장은 결국 움직이기로 했었다. 매수자를 직접 만났었다. 아들 내외 모르게. 그리고 얘기를 했었다고 했다. 이 땅의 실제 주인인 어머니가 계약 내용을 모른다고. 어머니가 직접 서명을 해야 한다고. 다행히 매수자는 양식 있는 사람이었다. 이야기를 듣고는 정상적으로 진행하자고 했었다고. 어머니가 직접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장이 서울로. 아들한테 연락도 않고 나를 보러 온 거였다. 아들 집에서 며칠 있는 게 솔직히 편하지는 않았었다. 민경이가 나한테 잘해줬었다. 밥도 차려줬었고 텔레비전도 틀어줬었고 근데 어딘가 손님 같은 느낌이랄까. 내 집이 아니었으니까. 낮에 베란다에 앉아서 하늘을 봤었다. 서울 하늘은 참 이상했었다. 하늘이 높은데 답답했었다. 계약 전날 저녁이었다. 초인종이 울렸었다. 어머니, 저예요. 이장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여. 자네가 여기까지. 어머니 보고 싶어서 올라왔죠. 잠깐 얘기 드려도 될까요? 이장은 나를 데리고 아파트 단지 벤치로 나갔었다. 아들 내외가 없는 곳으로. 거기서 천천히 얘기를 해줬었다. 땅이 팔리게 됐다는 것, 그게 내 이름으로 계약이 되어야 한다는 것, 내일이 계약일이라는 것. 나는 처음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됐었다. 땅이 팔린다고? 내가 언제 팔기로 했다고? 어머니, 화나시죠? 아들인데 뭘.
어머니, 아들이어도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어머니가 직접 계약서에 사인하셔야 해요. 그 돈은 어머니 돈이에요. 사인을 내가 네, 제가 계약서 내용 다 읽어드릴게요. 어머니, 도장 어디 있으세요? 나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었다. 서운한 마음이 없었다면 거짓말이지. 근데 신기하게도 화가 나지는 않았었다. 아들이 왜 그랬는지 어렴풋이 알 것도 같았었거든. 사업이 힘들다는 얘기를 예전에 들은 적 있었으니까. 그것보다 내가 자꾸 생각한 건 다른 거였다. 나는 왜 글자를 몰랐을까? 글자를 알았으면 계약서를 내가 읽었을 텐데. 내 이름도 내가 썼을 텐데. 그게 그날 밤 처음으로 서러웠었다. 글자를 모른다는 게 다음 날 아침 이장이 나를 데리고 부동산에 갔었다. 아들은 그때까지 몰랐었다. 우리가 먼저 가서 이장이 계약서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소리내어 읽어줬었다. 매수자도 자리에 있었는데 그 사람도 중간중간 설명을 거들어줬었다. 나는 글자는 몰라도 귀는 있었거든. 내용을 다 들으니 이해가 됐었다. 내 땅이 얼마에 팔리는지, 돈이 어디로 들어오는지, 조건이 뭔지. 도장을 찍을 때 손이 조금 떨렸다. 평생 중요한 도장은 남편이 찍었었고, 내가 도장을 찍는 게 이렇게 낯설었나? 계약이 끝나고 통장에 돈이 들어왔을 때 이장이 통장을 내 손에 쥐어줬다. 숫자를 읽어줬다. 이게 다 내 돈이요? 네, 어머니 평생 가꾼 땅값이에요. 영감한테 미안하네. 내가 지키지도 못할 뻔했는데. 아버님은 아실 거예요. 어머니가 지켰다고. 아들이 나중에 알게 됐었다. 이장한테 전화해서 화를 냈었다고 들었다. 근데 이장은 조용하게 한마디만 했었다고 했다. 어머니 재산은 어머니 거입니다. 그 뒤로 한동안 아들이 연락을 안 했었다. 나는 그냥 고향으로 내려왔었다. 그 돈으로 나는 고향 동네 바로 옆 마을에 작은 집을 지었었다. 원래 살던 집은 팔렸으니까 거기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었었다. 근데 너무 멀리 가고 싶지는 않았었다. 내 뼈가 이 땅에 묻혀 있는 것 같아서 이장이 땅도 알아봐줬고 건축하는 사람도 소개해줬다. 볕이 잘 드는 따뜻한 집, 처음 살아보는 새 집에 예쁜 마당, 마당에 텃밭 할 수 있는 자리. 집이 다 지어지던 날 나는 마당에 서서 한참 하늘을 봤었다. 고향 하늘이었다. 서울 하늘이랑은 달랐었다. 넓었었다. 높았었다. 그리고 익숙했다. 여기다. 여기서 살면 되겠다. 집이 다 지어지고 계절이 한번 바뀌고 나서였다. 어느 저녁에 마당 앞에 차 한 대가 섰다. 내려오는 사람을 보니 종수였다. 혼자였다. 민경이도 없이 손에 뭘 잔뜩 들고 왔는데 과일이며 홍삼이며 나는 그냥 마당에 서서 봤다. 반갑다거나 원망스럽다거나 그런 마음이 딱히 없었다. 그냥 왔구나 싶었다. 내 자식이 왔구나. 아들이 짐을 내려놓고 한참을 서 있다가 입을 열었다.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변명도 없다고, 고개를 숙이는데 나는 말없이 하늘을 봤다. 뭐라고 해야 하나? 괜찮다고 해야 하나? 그러면 거짓말이고, 밉다고 해야 하나? 그러기엔 또 내 새끼인데. 근데 그 순간
내 입에서 나온 말이 나도 의외였다. 종수야, 나 지금 좋아. 아들이 고개를 들었다. 무슨 말이냐는 표정으로. 새 집에 살아보는 것도 좋고, 몸도 좋고, 마음도 좋아. 텃밭에 뭐가 올라오나 매일 들여다보는 재미도 있고, 한글 배우는 재미도 있고, 오래간만에 내가 내 자신한테 집중하면서 사는 것 같아. 이거 나 살면서 처음이거든. 아들이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 나는 계속했다. 근데 너 보면 이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아. 미안하다 하면 받아줘야 할 것 같고, 받아주면 또 서운한 마음이 올라올 것 같고, 나 그거 지금 하고 싶지 않어. 이 편한 게 아직은 더 하고 싶어. 아들 목이 매는 게 보였다. 나는 눈을 안 피했다. 피할 이유가 없었으니까. 너 기다려. 내가 너희를 지금보다 더 편히 대할 수 있을 때 내가 부를게. 그때 와라. 그때는 내가 진짜 반갑게 맞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한참 후에 아들이 일어섰다. 가져온 짐을 마당에 두고 차에 탔다. 차가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가는 걸 보면서 나는 그냥 거기 앉아 있었다. 서운하냐고. 조금은 서운했다. 근데 그보다 더 큰 감정이 있었다. 뭔지 딱 꼬집어 말하기가 어려운데 내가 나를 지키고 있다는 느낌이랄까? 평생 남편 옆에 서 있었고 아들 눈치를 봤었고 글자도 몰라서 남이 읽어주는 대로만 살았었는데 오늘은 내가 할 말을 내가 했다. 내 마음을 내가 골랐다. 그게 그날 저녁 제일 뿌듯했다. 자리를 잡고 몇 달 뒤에 이장 부인이 나한테 슬쩍 얘기를 했었다. 읍내에 어르신 한글 교실이 생겼다고. 어머니, 혹시 관심 있으세요? 한글 배우는 거. 나 같은 사람도 배울 수 있어? 당연하죠. 거기 어머니보다 나이 더 드신 분도 계세요. 처음엔 창피했었다. 이른이 넘어서 기억 니은 디귿을 배운다는 게. 근데 교실에 가보니까 나 같은 사람이 또 있었었다. 60 넘은 사람, 70 넘은 사람. 다들 비슷한 사연이 있었었다. 어릴 때 못 배웠었고 살다 보니 여기까지 온 사람들. 선생님이 내 손을 잡고 연필 쥐는 법부터 가르쳐 줬었다. 흙 쥐듯이 꽉 쥐지 말고 살살 쥐라고. 가를 처음 썼을 때 뭔지도 모르겠는데 눈물이 났었다. 이상하지? 글자 하나 썼는데 왜 눈물이 났었는지. 나중에 생각해보니 억울해서가 아니었었다. 뭔가 새로운 문이 열리는 느낌이었었다. 이제야 열리는 문. 몇 달 뒤에 나는 처음으로 내 이름을 글자로 썼다. 박순분. 삐뚤빼뚤하고 선도 가늘었었지만 그게 내 이름이었다. 내 손으로 쓴 내 이름. 그날 집에 와서 그 종이를 냉장고에 붙여놨다. 지금도 거기 있다. 한글 다음엔 숫자를 배웠었다. 그 다음엔 스마트폰 쓰는 법도 배웠다. 이제 아들한테 문자를 내가 직접 보낼 수 있었다. 처음 보낸 문자가 뭔지 알아? 밥 먹었니? 세 글자였었다. 근데 아들한테서 답이 왔었다. 내 어머니도요? 그게 오랜만에 나눈 제대로 된 대화였었다. 나는 76에 글자를 배웠다. 느리고 서툴었지만 매일 조금씩 썼었다. 선생님이 내준 숙제도 했었고 가끔 텃밭 일지도 썼었다. 오늘 고추 따다. 많이 열렸다. 이런 거 남편이 살아있었으면 뭐라고 했었을까? 아마 말은 없이 씩 웃었었겠지.
사람들은 나한테 물어보기도 했었다. 글자 배우는 게 어렵지 않냐고. 어려웠다. 솔직히 어려웠었다. 나이 들어서 배우는 게 쉬울 리가 없었었으니까. 근데 있잖아. 어려운 게 꼭 나쁜 건 아니더라고. 처음 기억을 쓰던 날의 그 느낌이 아직도 생생했었다. 뭔가 시작되는 느낌. 나는 지금이 제일 바쁘다. 배울 것도 많고, 텃밭도 가꿔야 하고, 이장 내외랑 막걸리도 마셔야 하고. 나는 박순분이다. 올해 76. 이제야 내 이름을 내 손으로 쓸 수 있는 사람. 아직 배우는 중인 사람. 그리고 두 번째 봄을 사는 사람.